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집합건물에서 소유자분들, 입점주분들, 그리고 시행사, 운영사 여러분들 모두에게 해당될 건데요. 우리가 그 집합건물에 살아가는데 핵심적인 사항은 또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고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상황을 보면 산업공상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장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 좋게 봤었는데, 사실은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애국자입니다. 전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집합건물에 투자하시는 여러분들, 특히 소유자분들한테 이게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의 경영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항상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 우리나라 집합건물의 소유자분들의 대다수가 이렇게 근로자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그 돈 받아가지고 퇴직금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이런 형태도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집합건물에서 경영 관점에서 우리 소유자의 관점, 소유자가 결국에는 그걸 갖다 여러분들 수익 구조도 가져가면서 그러면 나중에 팔 수도 있고 이 두 가지를 다 가치를 지금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를 호텔 같으면 운영사 같은 끼고 들어간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먼저 더 잘 알고 경영자가 더 잘 알아야죠. 위수탁 계약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먼저 더 똑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물론 있죠. 그 과정에서 법무사라든지 공인중개사라든지 뭐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여러분들 다 아는 상황에서 그냥 대행을 해준다라고 하는 이 맡긴다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게 사고 나면 돈 좀 벌 수 있겠지, 아니면 누군가가 이게 투자를 하면 좋다고 해가지고 분양사들이 막 이런 소리 저 소리 하니까 그냥 기동약으로 듣고 그냥 몰빵한다든지 이렇게 해버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구를 탓하고 이런 것도 아닌데, 웬만하면 있죠,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는 경제적인 관점을 경영적인 관점에서 꼭 한번 여러분들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호텔에서도 운영사 여러분들이 경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경영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요즘에 대세는 ESG잖아요. 그러니까 투명하게 경영을 해야 돼요. 투명하게. 예? 그리고 이게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공용 부분을 함께 사용해야 되죠. 특정 운영사만 사용하고 다른 운영사 몇 개 있다든지 미위탁 세대들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송, 이런 것들도 소송 비용이거든요. 이것도 경제적 관점에서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게 해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냐는 겁니다. 저는 볼 때 항상 우리가 이 집합건물은 여러분들이 사신 분들은 투자 관점에서 보셨을 거고, 입점하신 분들은 영업을 잘 해가지고 그 영업 이익을 좀 많이 내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럼 서로 간에 상생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게 명확한 거고, 제가 예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말씀드렸는데, 정치 부분도 제가 여기서 겉들여서 예전부터 이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 있느냐면, 예전 동영상을 여러분들 보시면 알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그때도 제가 비판을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원자력 발전을 갖다 부수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나 그거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러면은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전기료가 못 오르면 한국전력 한전 있잖아요. 지금 제가 봐도 망하는 거는 뻔하잖아요. 저기 적자 보는 거는. 그런데 태양광이나 풍력은 올리고 이게. 근데 그때부터 예전에 여러분들 동영상 보시면 몇 년 전에 제가 굉장히 비판했던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이게 지금 경제를 알고 하시는 건지 단지 민주주의만 외치고 노동자들만 외치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요, 실제 경영을 하는 사람들의 관점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노동자들 보더라도 경영하는 사람들의 자본주의라고 하는 근본적인 그 어떤 그 이데올로기를 살펴보셔야 되는, 자본주의는 없고 민주주의만 있게 되는 게 문제거든요. 우리 사회가. 지금도 저는 그래서 지금 전국 각지에서 연락을 받고 할 때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저는 보수다라고 하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 딴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본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저는 볼 때는 민주화를 이루면서 민주주의를 하시는 그런 어떤 야당 측의 지금 그런 분들이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상당히 좀 빈약하다. 그걸로 인해가 실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물론 기업가들한테도 피해를 보지만 서민들한테 더욱더 많은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이유가요. 집합 건물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소유자 여러분들한테 특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경영적인 관점에서 보시는데, 이 경영 관점에서 볼 때는 항상 집합건물법이 왜 탄생했는지, 제가 며칠 전에 지금 동영상에 생긴 것처럼 공동주택하고 달리 집합건물은 다양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공용 부분은 누군가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함께 사용해야 되고 누려야 되고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공용 부분에 한해서는 철저하게 있죠. 공용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가지고 가셔야 돼요. 함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함께. 그게 안 되면 있잖아요. 그거 좀 문제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 있는 집단이라고요. 그런 데가. 공용 부분을 함께 사용하고 함께 해나가야 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고 이게 기본이거든. 기본. 주차도 공용이죠. 엘리베이터도 공용이죠. 뭐 공용 부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전용 부분의 영업도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 이게 변함이 없는데 여러분들 뭐 비판하실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있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보면 물론 이해는 되지만 노동자의 입장, 근로자의 입장에서 맞춰서 시급을 올리는 부분은 이해는 돼요. 근데 점진적으로 항상 너무 급격하게 올렸거든요. 이런 데다가 이번에도 또 뭐 만원이 넘어가고 이래 되면 큰 기업들은 그것도 문제가 좀 있는데 더 문제는 중소기업이라고요. 좀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집합건물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제발 여러분들, 소유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입점주 여러분들이 경영 관점에서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늘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비법인 사단인 관리단은 영리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만 지출되기 때문에 있죠. 어떻게 하면 비용을 좀 건물관리 보존을 저번에 말씀드렸던 투명하게, 안전하게, 효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법인 사단은 매출을 많이 내고 이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비영리법인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을 갖추어가 효과적으로 일어나게 만들지, 관리비를 줄어들게 할지, 이런 점에 좀 관심을 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직원분들도 경영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한번 고려를 좀 해주셔야 돼요. 항상 그런 입장에서 고려해줘서 본인이 일하면서도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 마찬가지고 경영자 입장에 있는 분들도 직원분들은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있죠.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여러분들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 그런 근본적인 자본주의라고 하는, 민주주의는 있는데 자본주의가 빠져있는 이런 상황 가면 집합건물은 일어날 수 없는 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실체가 뭐냐면 경영이거든요. 경영. 자본을 가지고
어떻게 경영을 하느냐는 거잖아요. 자, 오늘 요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합금을 해결사 멘토 전은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